안녕하십니까. 라인 CTO 박의빈입니다. 라인 디벨로퍼데이 2021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라인 디벨로퍼데이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의 이점을 살려 평소에는 보여드리기 어려운 라인 사내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 2021년은 라인이 출시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10년을 조금 되돌아볼까 합니다. 이 화면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2011년 당시 출시된 라인 앱입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그때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자면 당시 저희는 모바일 앱 메신저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지만 그땐 대부분의 유저가 휴대폰 통신사 메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앱끼리 주고받는 메시지 기능뿐만 아니라 통신사 메일과도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까지 정말 시간이 부족했지만 처음부터 제공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앱 유저는 통신사 메일 유저와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니 보다 더 쉽게 라인을 시작할 수 있었고 통신사 메일 유저도 라인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라인을 통한 교류가 더욱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라인은 유저 니즈를 놓치지 않고 유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후에도 유저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월간 약 2억 명의 유저가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동영상, 음악, 게임과 같은 콘텐츠를 더 많이 즐기고 싶다는 유저 니즈를 읽으며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에 도전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처럼 다양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도 성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의 라인 뉴스는 월간 약 154억 PB를 내는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2014년에는 라인페이를 출범시켜 핀테크 분야에 대한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이후 라인증권 등의 서비스를 출시했고 은행은 작년에는 태국, 올해는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서 오픈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태국은행 라인 BK에는 서비스가 출시된 지 단 1년 만에 330만 명 유저가 가입했습니다. 또한 라인 기프트 등 커뮤니케이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커머스 분야에서도 유저에게 보다 더 멋진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서비스가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많은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유저 니즈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쌓아온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도전과 더불어 라인 플랫폼도 거대해졌습니다. 라인 플랫폼의 규모를 나타내는 몇 가지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당 40만 리퀘스트. 이것은 라인 메시징 챗의 피크 때 수치입니다. 라인 안에서 매우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저가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의 미디어 데이터량은 하루에 11페타바이트입니다. 다음으로 이 수치는 라인 유저 간의 교류를 나타내는 노드 링크 수로 약 720억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유저와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248만. 이것은 라인에 개설된 채널 수입니다. 서비스 계정이나 공식 계정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가 라인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인이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크게 성장한 만큼 무엇보다 신뢰성 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데이터량과 급격한 리퀘스트 증가를 견딜 수 있도록 분산 시스템 기술에도 계속 주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다양한 기술에 투자해왔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성 영상 통화 기술인 VoIP 그리고 동영상 스트리밍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끊임없이 개선해왔으며 클라우드 기술과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오픈스택 기반의 독자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베르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도 빠르게 주목하면서 2018년부터 연구를 거듭해 작년에는 라인 블록체인 데벨로퍼스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시동시켰습니다. 라인 블록체인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라인의 수많은 플랫폼 데이터를 대량으로 효율적으로 거버넌스를 반영한 상태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이 데이터 플랫폼을 저희는 인포메이션 유니버스, 줄여서 IU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IU에는 현재 290 페타바이트에 이르는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으며 이는 매월 약 10 페타바이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를 ML 기술에 응용하기 위해 공통의 머신러닝 플랫폼도 구축했습니다. 공통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서비스를 아우르는 대형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에서 최대 8천만 디멘전의 특징량을 수집해 보다 정확도가 높은 아웃풋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ML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덕분에 유저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지금까지 라인이 걸어온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기술에 도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오픈 클로즈하면서 많은 트라이 앤 에러를 거듭하다 보니 정말 지난 10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키노트의 메인 테마인 하이퍼 클로바 그리고 라인 블록체인 전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한 데이터 플랫폼은 라인 사내 데이터를 위한 플랫폼이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보다 범용적이고 라인 외부 엔지니어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 하이퍼 클로바를 네이버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퍼 클로바에 대해서 그리고 라인 블록체인 전략에 대해서 각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I 사업 책임자 이석우입니다. 라인이 추진하는 하이퍼스케일의 AI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기존의 AI 개발은 개별 업무 요건에 맞게 최적화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모델을 필요에 따라 구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최적화하면 성능은 쉽게 보장되지만 모델을 구축하는 전문 역량을 가진 모델러 확보가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 AI 연구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GPU 성능이 향상되고 대규모 클러스터를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어 처리에서 오픈 AI의 GPT-3, 구글의 T5, 허깅 페이스와 같은 대규모 범용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인과 네이버가 공동 연구 개발 체제로 진행 중인 클로바도 700 페타플롭스를 넘는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확보하고 일본어 한국어 베이스의 대규모 범용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한 하이퍼스케일 AI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이퍼클로바입니다. 작년 라인 디벨로퍼 데이에서 일본어 베이스의 대규모 범용 언어 모델에 대해 발표하고 일본어, 한국어 모델을 구축해 왔습니다. 대규모 범용 언어 모델은 무엇보다 언어 간 연관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수가 중요한데 우선 일본어, 한국어 각각 13억에서 점점 규모를 확대해 지금은 390억 규모의 모델 구축에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학습 데이터를 모아 파라미터 수를 많은 모델을 구축하면 되는 얘기가 아니라서 잠시 후 소개할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면서 조금씩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390억 모델로 응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언어를 다루는 820억 모델 구축에 도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40억 파라미터의 일본어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용 코퍼스는 외부 제공을 포함해 범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라인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는 물론 오픈챗 내 메시지를 포함해 라인 서비스에 관한 데이터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하이퍼클로바로 무엇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응용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분야는 요약, 문서 생성, 대화 등입니다. 오늘은 문서 생성과 대화에 대해 실제로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퍼클로바를 GUI로 조작하는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를 사용해 상품 개요에서 상품 설명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일본어인 점 양해 바랍니다. 하이퍼클로바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과 결과 문장으로 이루어진 샘플을 사람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샘플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달라집니다. 화면 상단에 초콜릿의 상품 개요와 설명문을 넣고 화면 하단에 샌베일 과자의 상품 개요를 입력한 다음 실행을 누르면 설명문이 생성됩니다. 좀 더 재미있는 설명문을 위해 템퍼러처를 높여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보다 표현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다만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색하니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설명문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번엔 특정 단어로 시작하는 설명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이 생성되었습니다. 리피티션 페널티를 내려서 더 긴 문장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재밌는 문장이 됐네요. 이렇게 간편한 문서 생성이 자동화되면 예를 들어 EC 영역에서 상품 설명문을 자동 생성하거나 개인화된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대화 데모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기술을 조합해 만든 거라 어디에서 하이퍼클로바가 사용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캐릭터와 음성으로 대화하는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자동 음성 인식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하이퍼클로바 기반의 대화 모델에 입력합니다. 하이퍼클로바는 이 입력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는 문장을 추출해서 바로 합니다. 이 데모는 키즈나의 주식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게임 개발을 담당하는 라인 스튜디오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럼 직접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키즈나아이야. 반가워. 생일과 키를 알려주세요. 생일은 6월 30일이고 키는 165cm야. 우린 지금 사내 카페에 있죠? 맞아. 여기서 보이는 풍경 정말 멋져. 오늘은 라인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씨는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공지능 힘으로 세상이 편리해지면 참 좋을 것 같아. 네, 아이씨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물론이지.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니 기대하고 있을게.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응. See you. 또 만나. 어떠셨나요? 버추얼 탤런트의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또는 인간에 가까운 버추얼 휴먼 등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데모 2개를 보시고 이미 하이퍼클로바가 완성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직 기술적인 과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이를 함께 해결할 동료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하이퍼클로바로 구축한 언어 모델의 전체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 구축 시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대규모 모델 구축은 한두 달 정도 걸리니 많은 시행착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인 튜닝도 어려워서 파라미터 수를 늘려도 성능이 예상만큼 개선되지 않거나 파라미터 수를 늘린 탓에 실패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무작정 데이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모델 구축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도 실용화까지는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I 윤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이퍼클로바가 출력한 문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필터링할 것이며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AI로서 행동하기 위한 방패가 될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모델 구축을 완료한 후 외부 공개를 위해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해 클로바 챗봇, 라인 AI 콜 등의 시나리오 작성을 반자동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이퍼클로바 적용이 힘든 영역에서는 소형의 범용 언어 모델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입출력 모드 텍스트를 전제로 하는 모델을 보여드렸지만 이미지나 음성 신호를 결합한 멀티모달 시스템에도 도전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직접 사용하면서 하이퍼클로바의 가능성을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엔지니어 분들이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 환경을 실제로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상 언어는 일본어입니다.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공지할 예정이니 라인 디벨로퍼 데이를 보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인 블록체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요네야마입니다. 라인 블록체인 사업의 사명 중 하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암호자산이나 블록체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UX를 제공하는 이 생태계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만의 전문 지식과 사용 방법을 잘 몰라도 서비스 개발자는 물론 유저들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에 라인의 독자적인 블록체인, 라인 블록체인을 출시하고 독자적인 암호자산인 링크의 글로벌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일본에서 암호자산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인 라인 비트맥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개발 플랫폼인 라인 블록체인 디벨로퍼스와 블록체인 월렛인 라인 비트맥스 월렛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새롭게 추가된 것이 NFT 마켓입니다. 여기서 NFT, Non-Fungible 토큰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펀지블, 즉 대체 가능이란 골드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개의 골드바가 있을 때 똑같은 1kg이라면 이 2개를 바꿔도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논펀지블은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과 바꾸면 이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논펀지블 토큰, NFT를 이용함으로써 토큰의 거래 내역이 명확히 공개되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가치가 탄생했습니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지만 NFT는 블록체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소유해왔는지 기록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NFT도 만능은 아닙니다. 그 예로 오늘은 블록체인 유지에 관한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전력 소비입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프루프 오브 워크, GPU와 전력을 소비한 사람이 블록체인 형성을 승인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합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보유한 암호 자산과 토큰의 보유량에 비례해 승인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막대한 전력과 GPU를 소비하는 연산 경쟁에 특화된 컴퓨터는 필요 없어지고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컴퓨터만 있으면 블록체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라인 블록체인 외에 이더리움 등에서도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잭션 피, 가스 피 등으로 불리는 블록체인상의 거래 시 수수료 문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더리움의 경우 가스비가 폭등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블록체인의 단위 시간당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뛰어넘는 거래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거래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우리 라인 블록체인도 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현재 블록체인끼리 연결하는 기술인 인터오페라빌리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수수료를 변동시키는, 인상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라인 블록체인은 이러한 시장 원리는 도입하지 않고 그 대신 인터오페라빌리티를 이용해 블록체인 자체를 늘리고 처리 능력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저렴하게 낮추면서 더 발전하고자 합니다. 라인 블록체인은 이러한 기술 동향도 고려하면서 베리파이블 랜덤 펑션이나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를 가진 기술 기반의 합의 알고리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인 블록체인의 세계관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가 제공하는 NFT 마켓에도 양질의 UX를 추구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는 NFT를 구입하기 위해 먼저 암호자산 거래소에서 암호자산을 구입하고 NFT 마켓에서 거래한 다음 월렛에 보관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각각 개별 서비스 기반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비해 라인 블록체인은 라인 플랫폼과 결합하여 일체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인 블록체인은 이 NFT를 활용한 대규모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8월에 라인 공식 계정을 친구로 추가하면 NFT를 지급하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NFT를 활용한 기획으로는 일본 최대 규모이며 총 17만 명 정도의 유저가 NFT를 보유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중 80% 이상의 분들이 암호자산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유해 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NFT를 통해 블록체인의 새로운 저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라인 블록체인의 생태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올해 새롭게 라인 블록체인을 도입한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NFT와 결합해 활용함으로써 급속도로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으니 앞으로 전해질 발표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NFT 마켓을 중심으로 한 원래 서비스의 기능 추가, 이더리움과 호환성을 가지기 위한 브릿지 기능의 신규 개발, 스마트 컨트랙트 실현을 위한 와즘 가상 머신의 추가 기능 개발입니다. 그 외에 라인 블록체인 디벨로퍼스의 REST API 호출용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공개 등 오픈소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라인이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이런 개발을 거듭하면서 라인 블록체인의 생태계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블록체인 디자인 포 에브리원을 목표로 라인 블록체인을 통해 전 세계 개발자들과 유저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라인은 지금까지 유저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고 오픈 API를 제공하며 여러분처럼 훌륭한 엔지니어와 협업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 조성에도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거버넌스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올 3월에 라인은 야후 재팬을 산하에 둔 Z홀딩스와 경영 통합해 신생 Z홀딩스 그룹의 일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라인 그룹뿐만 아니라 Z홀딩스 그룹의 훌륭한 기술과 경험을 살려 공동 연구, 공동 개발, 기술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시아에서 글로벌 대성공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인 디벨로퍼 데이도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야후 재팬과 손을 잡고 리뉴얼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오늘 내일 이틀간 라인의 기술적인 성과와 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